어릴 적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다. 한 지붕 아래서 웃고 울며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의지하며 자란 형제들. 엄마가 만들어준 하나의 이불을 나누어 덮고 작은 방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던 그 시절.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라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된다. 그 약속들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그리고 형제라는 이름만으로는 견딜 수 없는 현실들이 있다는 것을. 각자의 길이 갈라지는 순간.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선택을 했다. 형은 서울로 올라갔고 나는 고향에 남았다. 누나는 의사와 결혼했고 동생은 예술가의 길을 택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길의 차이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세계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결국 삶의 차이가 되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 간단한 안부 인사조차 점점 어색해진다. 서로의 일상이 너무 달라져서 공통의 화제를 찾기가 어려워진다. 형이 말하는 회사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말하는 아이 이야기는 형에게 지루할 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언어를 쓰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아름답다. 하지만 때로는 그 추억이 족쇄가 되기도 한다. 우리 어릴 때는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데. 이런 말로 시작되는 대화는 언제나 씁쓸하게 끝난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은 현재의 어색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다. 사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형제가 아니라 그 시절의 우리 자신인지도 모른다. 순수했고 단순했고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았던 그 시절의 우리들. 하지만 그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변했고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부모님이 연로해지고 상속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형제 관계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다. 어릴 때 함께 뛰놀던 집,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재산. 이것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형이 더 많이 받아야 해. 아니다. 누나가 부모님을 더 많이 모셨으니까. 막내는 아직 집도 없는데. 각자의 사정과 논리가 다르다. 그리고 그 논리들은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모든 논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결국 누군가는 불만을 품게 되고 그 불만은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든다. 돈 앞에서 형제는 얼마나 무력한가. 평생을 함께한 정도 돈 몇 푼 때문에 헤어지게 된다니.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돈은 감정을 압도하고 이해관계는 혈연관계를 능가한다. 결혼과 함께 형제관계에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다. 배우자, 형수, 제수, 매형, 매부. 이들은 혈연이 아니면서도 가족이 되어야 하는 애매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존재는 형제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우리 남편이 너희 집안에 얼마나 신경 쓰는데? 우리 아내가 시댁일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배우자들의 불만은 자연스럽게 형제들 사이의 갈등으로 번진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배우자를 택할 것인가, 형제를 택할 것인가? 대부분은 배우자를 택한다. 그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매일 함께 사는 사람과의 관계가 명절에나 만나는 형제와의 관계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선택 이후 형제는 조금씩 멀어진다. 처음에는 전화도 자주 하고 문자도 주고받았다. 하지만 점점 연락의 빈도가 줄어든다. 할 말이 없어진다. 서로의 근황을 묻지만 대답은 항상 뻔하다. 잘 지내고 있어. 별일 없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기에는 너무 멀어졌고, 그렇다고 관계를 포기하기에는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다. 상처 주지도 상처받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 명절이 되면 만난다. 하지만 그 만남은 의무적이다. 진심으로 반가워서가 아니라 그래야 하니까. 예의상, 체면상. 그리고 그런 만남에서 우리는 더욱 어색함을 느낀다. 강요된 친밀감만큼 어색한 것은 없다. 형제 앞에서도 우리는 가면을 쓴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문제없는 것처럼.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형제이기 때문에 더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다. 실패를 인정하기 어렵다. 어려움을 토로하기 힘들다. 형제들 앞에서만큼은 체면을 유지하고 싶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이기 때문에 더욱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모습을 숨기고 포장된 모습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점점 피상적이 된다. 표면적인 대화, 형식적인 만남, 의례적인 안부. 진정한 소통은 사라지고 관습만이 남는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우리는 깨닫는다. 혈연만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친구는 선택할 수 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멀어질 수 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 하지만 형제는 다르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관계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도 부족해진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하거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마음이 통하는 것은 아니다.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사람들이 단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가족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일까?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다. 개인의 행복과 자유가 최우선 가치다. 그런 사회에서 가족의 의무, 형제의 정은 때로는 짐이 된다. 내 삶을 살기도 바쁜데 형제의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나? 내 가족 배우자와 자녀를 챙기기도 힘든데 친가나 외가까지 신경 써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든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간다. 형제보다는 내 가족이 우선이고 형제의 행복보다는 내 행복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일까? 아니면 현실적인 것일까? 답은 없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형제에 대한 감정은 복잡하다. 그리우면서도 원망스럽고 사랑하면서도 미워한다. 어릴 때의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고 현재의 어색함 때문에 가까워질 수도 없다.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은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하는 아쉬움도 든다. 하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일이야라는 체념도 있다. 때로는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보면 기쁘면서도 질투가 난다.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걱정되면서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형제와 멀어지면서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죄책감이다. 혈육인데 이래도 되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다. 더 이상 형제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형제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고, 형제와의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해방감. 이 두 감정이 공존하면서 우리를 괴롭힌다. 죄책감 때문에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해방감 때문에 다시 가까워지기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애매한 관계를 유지한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어정쩡한 거리. 형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를 포기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릴 때처럼 가까울 것이라는 기대, 언제나 내 편이 될 것이라는 기대, 어려울 때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이런 기대들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편해진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요구가 없으면 갈등도 줄어든다. 형제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인생에서 만난 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관계는 더 자연스러워진다. 형제라고 해서 반드시 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진짜 우정이 싹틀 수도 있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혈연이 아닌 인연으로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형제 각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설령 서로 멀어졌다고 해도 각자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형제가 모두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다가 상처만 늘어날 바에야 차라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형제와 멀어진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그냥 삶이 그렇게 흘러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들. 부모가 되고 나서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고 나서야 형제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어릴 때 우리를 키우신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보자.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얼마나 바라셨을까? 형제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얼마나 소망하셨을까? 하지만 부모님도 아셨을 것이다. 자식들이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는 더욱 멀어진다. 더 이상 모일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명절에도 각자 처가, 외가를 가야 하고 제사도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지낸다. 부모님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 형제 관계도 자연스럽게 느슨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낀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간다. 그럴 때 문득 형제들이 그립다. 어릴 때의 추억을 공유하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어머니가 그때 그랬잖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형제뿐이다.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사람. 그 소중함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는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너무 오랫동안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까워지기가 어색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다.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연락을 더 자주 했으면. 형제와의 관계 회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생일 축하 문자 한 통,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우연히 마주쳤을 때의 자연스러운 대화. 이런 작은 시도들이 관계 회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물론 쉽지 않다. 오랫동안 쌓인 서먹함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노력하다 보면 관계는 변할 수 있다.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편안한 관계는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다. 어릴 때 모습 그대로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서로 많이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모습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다. 형제 관계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다. 서로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형이 그때 왜 그랬을까? 동생이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부분적인 이해는 가능하다. 형제도 각자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 각자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자신만 괴롭게 할 뿐이다.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과거의 형제애와 현재의 형제애는 다르다. 어릴 때처럼 끈끈한 관계를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고 명절이나 기념일에 안부를 나누는 정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형제일 수 있다. 무리하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질보다 양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자주 연락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현실적인 형제의 기본은 존중과 예의다.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것이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서로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다. 과도한 개입은 갈등의 원인이 된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성인이 된 형제들에게 필요한 자세다. 인간관계에도 계절이 있다. 봄처럼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가 있고, 여름처럼 무성하게 자라는 시기가 있고, 가을처럼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고, 겨울처럼 휴면하는 시기가 있다. 형제 관계도 어릴 때는 봄과 여름이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끈끈하게 의지했던 시기.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가을과 겨울이 찾아온다. 각자의 열매를 맺고 각자의 길을 가는 시기. 겨울이 왔다고 해서 나무가 죽은 것은 아니다. 단지 휴면하고 있을 뿐이다. 형제 관계도 지금은 멀어져 있지만 언젠가 다시 봄이 올 수도 있다. 아니면 겨울 그대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받아들임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형제와 멀어진 것을 슬퍼하되 절망하지는 않는 것. 아쉬워하되 원망하지는 않는 것. 그리워하되 집착하지는 않는 것. 이런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지금은 멀어져 있지만 언젠가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으면서도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 친구도 잃고, 꿈도 잃고, 젊음도 잃는다. 그리고 형제도 잃는다. 물리적으로 잃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잃는다. 하지만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니다. 형제라는 이름 그 자체로 남는 것들이 있다. 어릴 때의 기억들, 공유했던 시간들, 함께 자란 추억들. 이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다. 지금 형제와 멀어져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간들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설령 지금은 어색하고 멀어졌더라도 한때는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형제는 선택할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관계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나와 가장 많은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형제다. 거리두기도 사랑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항상 가까이 있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서로의 평화를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지혜로운 사랑이다. 사랑한다면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편안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다. 형제와 멀어졌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단지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어릴 때는 껴안고 함께 놀며 사랑을 표현했다면
이제는 조용히 안부를 물으며 사랑을 표현한다. 형태는 달라져도 본질은 같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은 점점 소중해진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더욱 그렇다. 형제들과 함께했던 그 시절들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보물이다. 여름밤 마당에서 형과 함께 별을 보며 꿈을 이야기하던 시간들. 누나와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좋아하는 가수 이야기를 하던 순간들. 동생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던 오후들. 이런 기억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워진다. 현재의 관계가 어색하다고 해서 과거의 기억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때는 정말로 행복했다. 그때는 정말로 사랑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 형제들과의 기억은 우리를 만든 중요한 요소다.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배운 것들, 그들을 통해 익힌 관계의 기술들, 그들과의 갈등을 통해 얻은 인생의 교훈들. 모든 것이 소중하다. 인생의 모든 관계가 완성형일 필요는 없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완벽하게 화목하지 않아도 괜찮고 끝까지 가깝지 않아도 괜찮다. 미완의 관계에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 미완성은 여운을 남긴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상상의 여지를 준다. 형제와의 관계도 그렇다. 지금은 멀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 자체가 희망이고 위안이다. 모든 관계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자. 때로는 애매한 결말도 열린 결말도 의미가 있다. 형제와의 관계도 그런 열린 결말로 남겨둘 수 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완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형제도 남이 된다. 이것은 슬픈 현실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형제가 남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함께 보낸 시간들은 여전히 소중하고 공유한 기억들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리고 피로 맺어진 인연은 거리와 시간을 초월해서 어딘가에 남아있다. 지금 당장 형제와 가깝지 않더라도 괜찮다. 자주 연락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때로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연락하지 않는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그것도 형제의 한 형태다.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서로를 탓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 따뜻한 자리를 남겨두는 것이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는 것이다. 형제는 인생의 동반자였다. 비록 지금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한때는 같은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때로는 서로를 실망시켰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지금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 각자의 가족이 우선이다. 각자의 문제로 충분히 힘들다. 서로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래서 멀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다. 그냥 삶이 그렇게 흘러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제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형제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모든 형제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나이가 들면 형제도 남이 된다. 하지만 그 남도 특별한 남이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남, 가장 많은 기억을 공유한 남, 그리고 언제든 다시 형제가 될 수 있는 남이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별책룸이었습니다.